안녕하세요. 써난코딩 써입니다. 오늘은 입사에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앞에 있는 강의 잘 보고 계신가요? 너무 어렵다던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평생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구독 버튼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강의 보시면서 꼭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래요. 우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공부했나요? 그래요. 디스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기억나시죠? 디스? 우리 지난번에 디스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전역에서 디스는 뭐라고 했죠? 그래요. 전역에서 디스는 윈도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함수 호출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네.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네. 함수 호출은 점이 중요하다. 점. 일단 점이 없으면 뭐가 된다? 디스는 윈도우가 된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만약에 점이 있어. 그러면 디스는 뭐가 된다고 했죠? 점 앞에 있는 객체가 바로 디스다 라고 했어요. 그쵸?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 그 점 앞에 있는 값을 디스로 바인딩 된다 라고 했어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디스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어플리 콜 그다음에 바인드를 쓰면 된다라고 했어요. API 다 기억나실 거예요. 어플리하고 콜 같은 경우는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해당 디스로. 그리고 바인드 같은 경우에는 디스를 바인딩한 함수를 반환하는 거죠. 그쵸? 자, 디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쓴다고 했죠? 네, set timeout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한다. 또는 이벤트 핸들링에 리스너를 붙일 때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싶으면 지난번 강의 빨리 다시 보고 오세요. 왜냐면 이거는 출제 확률 99%의 문제, 아주 중요한 15개 문제였어요.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설마 아직도 문제를 안 풀어보시고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은 없겠죠? 꼭 풀어보세요. 중요해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먼저 푸시고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번 문제를 풀어볼 시간이에요. 일단 문제를 볼게요. 자, 이런 문제예요. A하고 B 값을 출력하는 문제죠. 포문도 보이고, 치연산자도 보이고, A를 플러스 플러스 하는 연산도 보이고, B를 플러스 플러스 하는 연산도 보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이 문제는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일까요? 그래요. 근데 이런 류의 문제는 사실 면접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조금 적어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하신다면 이 문제 꼭 반드시 알아가야 돼요. 이 문제는 바로 표현식과 문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표현식과 문장.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작문 시간인가? 혼동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써난 코딩에 입사에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내용이에요. 당연하겠죠? 함수의 한글 표현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옆에 영어로 표기를 해둘게요. 표현식은 expressi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표현식만 볼 거예요. 됐죠? 표현식을 볼게요. 표현식이란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린트가 계산하여 값을 구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값을 만들 수 있으면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간단한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거. 자, 1, 그 다음에 문자열 하이, 그 다음에 객체, 배열, 함수 같은 경우 함수예요. 자, 간단하죠? 이런 것들을 리터럴 표현식이라고 해요. 위에부터 순서대로 숫자 리터럴 표현식, 문자열 리터럴 표현식, 그 다음에 객체, 배열, 함수 리터럴 표현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간단하죠?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간단한 표현식에다가 연산자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표현식과 연산자가 결합되면 더 복잡한 표현식을 만들 수 있어요. 볼게요. 자, 1 더하기 1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좀 복잡해졌죠? 아까 전에 1만 나왔는데 지금은 1 더하기 1이 나왔으니까 좀 더 복잡해졌어요. 근데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같아요. 그쵸? 1이라는 아까 전에 말한 숫자열, 숫자 리터럴과 그리고 더하기 연산자, 그 다음에 또 숫자 리터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값이 뭔가요? 이게 1 더하기 1 값이 뭐죠? 네, 2예요. 2. 그렇죠? 이해가 안 가신다면 초등학교를 다시 다니시면 돼요. 그래요.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2의 값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럼 값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럼 뭐라고 그랬죠? 표현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 이것도 표현식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표현식을 아까 전에 표현식 했는데 더하기 앞에 이 표현식을 넣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1 더하기 1도 표현식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또 표현식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식에 1 더하기 1을 넣을 수 있어요. 이걸 재기적으로 이렇게 넣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쵸?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표현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연산자가 더하기만 있을까요? 뭐 사칙 연산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쵸? 자바스크립트 연산자는 많이 있어요. 자, 쭉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엄청 많이 있어요. 오, 도대체 끝도 없죠. 음. 전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이 표를 외우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물론 저는 못 외웠어요.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안 할 건가 봐요. 네, 농담이었고요. 이 표 외우시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되게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해요. 이 연산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결합 순서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고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버그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잘 외워두신다면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 보시면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그쵸? 자, 아래와 식을 한번 볼게요. 2 더하기 2 곱하기 2라는 식이 있어요. 자, 이거 되게 유명한 식이죠? 한 유명 가수가 예능에 출연하셔서 이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를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해당 짤방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쉽게 검색하면 나와요. 사실 지금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답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쵸? 자, 이거 어떻게 돼요? 그렇죠. 곱하기가 더하기보다 연산 순서가 높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를 먼저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2 곱하기 2를 먼저 실행을 하니까 4가 되고 더하기 2가 돼서 6이 되는 거예요. 다들 아시잖아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연산 순서가 있어요. 아까 표를 보시면 이 앞에 우선 연산 순이라는 게 앞에 있잖아요. 이 앞에 우선 연산 순이라는 게 앞에 있잖아요. 19, 18, 17 이게 우선 순이에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우선 순위가 높은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결합 순서라는 게 있어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x 더하기 x 더하기 x예요. 사실 더하기 연산은 결합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연산 순서가 있어요. 연산 순서. 사칙 연산인 경우에 연산 순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자, 방금 전에 x 더하기 x가 있죠? 이 연산 순서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칙 연산인 경우에는. 아셨죠?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아까 전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대입도 연산자예요. 아셨죠? 근데 대입 같은 경우에는 연산자 순서가 반대예요. 즉 y를 2에다가 먼저 대입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x에다가 대입하는 형태로 돼요. 이 순서도 외워둬야 돼요. 이 순서를 외워두면 뭐가 좋냐? 자, 여러분들이 점차 성장을 하셔서 사실 이후에 오픈소스라든지 이런 걸 보실 기회가 많을 거예요. 오픈소스를 봐야 되는데 근데 연산자 우선 순서를 모르면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서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좋은 회사에 입사하면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건 뭐냐면 타인의 코드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입사를 해가지고 먼저 코딩 바로 짜지 않아요. 먼저 선배님들의 코드를 분석을 해요. 자, 근데 이 우선 순서를 내가 잘 모르면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근데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내가 연산자 우선 순서를 잘 알고 있으면. 자, 또한 내가 코드를 짤 때 연산자 우선 순서 때문에 버그가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연산자 우선 순서를 잘 몰라서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보실 때도 연산자 우선 순서도 있지만 그 옆에 결합성이라고 해서 좌결합성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결합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도 반드시 외워 가셔야 돼요. 네, 하지만 저는 안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안 외운 게 아니에요. 못 외운 거예요. 저는 멍청해가지고 못 외웠으니까 여러분들은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아셨죠? 자, 우선 이 연산자들을 다 설명하고 싶지만 간단한 것들은 넘어갈게요. 좀 시시한 것들은 넘어갈 거예요. 이 시시하다는 건 쉽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오해할 여지가 없는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 더하기 b라는 게 있어요. a 더하기 b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학이 아니라 저 1학년 때 다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제가 a 더하기 b의 연산은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하면 몇 시간을 찍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고 제가 해드릴 건 좀 의외다. 이건 좀 재밌다 싶은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볼게요. 쭉 보면 되게 많이 있죠. 델리트 연산이 있어요. 델리트도 연산자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아까 전에 델리트도 표현식이에요. 그럼 결과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연산자니까. 그러면 델리트한 결과값이 뭘까요? 그래요. 자, 델리트 결과값은 불리언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A라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델리트 A.A를 해요. 그러면은 이 결과값이 불리언이 나와요. 불리언은 무슨 값이냐면 삭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삭제가 가능하면 true.
삭제가 가능하지 않다 라면 false가 반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은 ES5의 객체 속성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객체 속성을 보면 속성에 대해서 이 속성이 삭제 가능한지 삭제 불가능한지 여부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쭉 보시면 AND하고 OR가 나와요. 자, AND하고 OR.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흥미로운 거죠. 물론 저만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재미없어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입사에 문제로 나올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시고 가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AND랑 OR는 이항 연산자예요. 이항 연산자가 뭐냐면 P 연산자가 두 개인 걸 이항 연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AND 같은 경우 보시면은 앞에 표현식인 P 연산자와 그 다음에 연산자, 그 다음에 뒤에 또 표현식인 P 연산자가 나와요. 자, 근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이 만약에 표현식의 값이 false가 나온다면 뒤에 표현식을 실행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예제를 준비해 놨습니다. 자, A 함수 호출이에요. 함수 호출도 표현식이에요. 왜냐면 함수 호출하면 결과값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 호출도 표현식. 자, A를 실행을 했습니다. A를 실행하면 결과값이 뭐가 나와요? 자, return을 해가지고 false로 return을 하죠? 그러면 결과값이 false가 나와요. AND 앞에 있는 게 false가 나오면 뒤에 B가 실행된다, 안 된다? 실행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콘솔에 뭐가 찍혀요? 이 A, AND B 하면은 자, 콘솔 1만 찍힌다. 자, 신기한 거죠. 하나도 안 신기한가요? 하나도 안 재밌나요? 저만 재밌는 건가요? 자, 다른 거 볼게요. 그럼 더하기 연산자 볼게요. 아까 좀 더 더하기 연산자 봤으니까 더하기 연산자 볼게요. 콘솔 로그 1 해가지고 더하기 콘솔 로그 2를 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콘솔이 찍힐까요? 그래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콘솔 1과 콘솔 2가 둘 다 찍혀요. 오, 그래요. 신기한가요? 이거 뭐 개인적으로 당연하지. 더하기 연산자니까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찍히는 거야. 두 개가 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찍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럼 다음 함수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자, fn이라는 함수를 준비했어요. 그 인자값으로 a랑 b를 받아요. 그리고 a가 a, b를 AND하는 연산을 실행을 하고 결과를 반환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fn을 실행합니다. 아까 전에 a, b를 추가해 놨어요. a, b 함수를 다 만들어 놨죠. 자, a는 어떻게 동작한다고 했죠? 콘솔 1을 찍고 false를 반환한다고 했어요. b는 콘솔 2를 찍고 true를 반환한다고 했어요. 그쵸? 앞에 보시면 되죠. 요렇게 우리가 다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 콘솔에 어떻게 찍힐까요? 아까 전에 AND 연산전처럼 1만 찍힐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1하고 2가 찍혀요. 자, fn 이거 함수 실행을 하면은 안에 있는 p 연산자를 먼저 실행을 하게 돼요. 안에 있는 p 연산자를 a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1을 찍고 반환을 false를 하죠. 그 다음에 b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자, 2를 찍고 반환을 true로 하죠. 그리고 fn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a에다가 false, b에다가 true를 넣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값이 얘는 false고 true니까 false가 나오고 종료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or는 뭐지? or 같은 경우는 and와 반대예요. 앞에 표현식이 true가 나오는 경우에 뒤에 표현식을 실행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폴트 값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디폴트 값이 뭐냐면, 자, 내가 이런 함수를 만들었어요. fn에서 옵션이라는 값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사람들은 이게 옵션이 옵셔널이기 때문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안 넣을 경우에 내가 일반적으로 기본값을 지정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undefined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어렵다라든가 아니면 할 게 많다, 로직이 복잡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이런 형태를 사용해 가지고 코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fn을 이런 식으로 내가 실행을 할 수도 있고 fn을 이렇게 함수를 객체를 넣어서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fn을 만드는 쪽이에요. 만드는 쪽이면은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실행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opt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맨날 if문 해가지고 opt가 undefined냐 뭐 이런 거 계속 검사하는 로직 추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아까 전처럼 디폴트처럼 and를 사용해 가지고 사용하면 이런 로직이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오픈소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코드를 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기법은 꼭 아셔야 돼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대입 같은 경우에도 연산자예요. 대입도. 자, 대입 연산자. 그럼 콤마도 연산자예요. 콤마도. 콤마도 연산자예요. 콤마는 연산자 아닌 것 같죠? 그래요. 콤마가 연산자예요. 그래서 XYZ를 실행하면 결과값이 뭐가 나올까요? 연산자니까 결과값이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과값이 무엇이 나올까요? 자, X, Y, Z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값이 G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표현식을 실행을 하고 마지막에 G를 실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값을 G로 반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문제도 콤마 연산자에 대한 문제예요. 자, 아까 전에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죠. 자, 여기서 요거 하나 차이예요. 콤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자, 아셨죠? 자, 그래서 콤마가 있으니까 자, 연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선 자, 이 마이너스 연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그리고 i 마이너스 앞에 같은 경우에는 전치, 뒤로 나오면 후치 연산자라고 해요. 전치 연산자는 뭐냐면 대입하기 전에 해당 값을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그 값을 반환하는 거고요. 후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먼저 결과값을 먼저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값을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전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 결과값을 반환을 하는데 이 결과값을 반환을 하는 거고, 후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t를 반환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임시라고 해요. 임시.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지금 방금 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후치 연산자예요. 그렇잖아요. i 마이너스잖아요. 5가 5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였잖아요. 그러면은 i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처음 할 때는 i 값은 5가 되는 거예요. 처음 루프를 실행할 때는. 그리고 나서 4,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컴마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마가 있기 때문에 i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고 i니까 결과값이 뭐예요? 요거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거 5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i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4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값이 4가 되고 그 다음에 3이 되고 2가 되고 1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표현식. 이게 한 번에 요약된 거예요. 표현식을.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핵심 가이드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한 번에 요약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자, 표현식 같은 경우 리터럴,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괄호 안에 표현식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재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치연산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표현식이랑 중위연산자, 그리고 표현식, 그 다음에 이건 사망연산자, 그 다음에 이건 함수 호출, 그리고 세부 지정, 그 다음에 new, 그 다음에 delete 같은 이런 식으로 표현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식은 재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표현식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